유벤투스가 또 돌아왔습니다. 친정팀 얘기 꺼낼 때 한없이 냉정해지는 주인장입니다. 그러나 알레그리 2기, 피를로, 모타, 투도르 등 여러 감독을 겪어보니까 지금 스팔레티는 양반 수준이라 크게 걱정될 건 없습니다. 온갖 감독 선임 실패 이후 드디어 제대로 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최근 유벤투스의 이적 시장은 코프메이너스나 더글라스 루이스처럼 기대했던 영입들이 망하고 켈리나 칼룰루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입들이 터지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출전 시간을 어떤 식으로 챙겨줄지는 고민해야겠고, 실축 모티브가 살짝은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은 멋대로 해석한 게 더 많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멋대로 만든 전술로 유벤투스를 플레이했었는데 첫 시즌에 리그 우승한 걸 보면 플레이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성기에 비해 스쿼드 체급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고, 게임에서까지 내가 응원하는 팀으로 플레이하는 걸 그닥 안 좋아하는데 다양한 팀들을 꺼내야 가이드 주제도 다양해져서 특별히 못할 이유는 없긴 합니다. 초반에 부상자가 적지 않은 편인데 오펜다, 데이비드, 블라우비치까지 톱이 쓸데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만든 가이드에서는 블라우비치를 방치하고 갔는데 오늘은 이 3명의 톱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왼쪽 윙으로 써봤던 일디즈는 공미 자리에 세울 예정이고, 데이비드, 오펜다 모두 왼쪽 윙으로 뛸 수 있어서 톱으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에이스인 켈리는 브레메로 함께 주전으로 밀어주려고 합니다. 미리 플레이한 거라 1월 이적 시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레미 보가, 에밀 홀름이 합류하지 않은 파일입니다. 칼룰루의 서브로 파르마의 델프라토를 데려왔고, 블라우비치 서브로 에버튼의 베투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베투 데려왔더니 영입평가 F가 떴는데 저는 원래 말을 안 듣는 편이라 무시했습니다. MVP도 없고 BBBC도 없고 요즘 유벤은 특정 조합으로 선수를 묶기가 애매합니다. 그래도 비달의 탈을 쓴 맥케니가 있고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 켈리도 있어서 어떻게 시즌이 굴러가고는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풀백 센터백 느낌으로 갔는데 저번에 인사이드 풀백을 써봤으니 오늘은 그냥 풀백으로, 로카텔리를 내려서 써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FM이나 피파에서 빠른 편에 속하는 오펜다는 윙어나 와이드 포워드로 쓸 거고, 어떻게든 살리기 힘든 원톱은 좀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채널 포워드나 타깃 포워드 중에 고민할 생각입니다. 저번에는 3미드를 써서 미드필더 교통정리가 가능했는데 오늘은 4-2-3-1로 갈 거라 맥케니가 자주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칼룰루가 뽀백의 오른쪽 풀백으로 시작하는데 캄비아프가 위로 올라갔을 땐 칼룰루로 3백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콘세 이상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가끔씩 오른쪽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던 칼룰루입니다. 센터백, 오른쪽 풀백 다 뛸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풀백, 인사이드 풀백에 가깝습니다. 4-2-3-1의 오른쪽 풀백이었지만 3-2-5를 맞는다고 치면 3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캄비아프가 인버티드로 뛰든 말든 주로 후방 구조는 칼룰루의 움직임으로 여러 구조를 병행하는 식이었습니다. 나폴리 때 스팔레티볼을 참고할 수도 있으나 유베 미드필더들은 4-2-3-1에 올리는 것 같아서 그냥 현재 유벤투스에 집중했습니다. 요새 맥케니가 꽤 날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각성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일디즈가 블라우비치 뒤에 들어갔는데 파이톱을 만들었을 때 박투박 때문에 왼쪽이 아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섰고, 왼쪽 중앙으로 가는 움직임보단 중앙 오른쪽에서 주로 뛰었고, 프리롤과 채널 미드필더를 두고 고민하다가 프리롤로 쭉 섰습니다. 반 시즌 정도 해봤더니 공밀리즈보다 그냥 왼쪽 윙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특정 선수 몰아주는 전술을 만든 적이 없어서 일디즈 몰아주는 것까진 못하겠고 그냥 일디즈 왼쪽 윙에 맥케니 공미로 4-2-3-1 시도할 걸 그랬습니다. 오늘 수비 포메이션에서는 윙어를 따로 내리지 않았고 투미들은 압박형 수미와 스크리닝 수미를, 양쪽 풀백은 압박형 풀백으로 쓰면서 평소와 다르게 갔습니다. 4-2-3-1인데 4-4-2처럼 보일 때도 있고 강한 압박으로 깎은 전술이라 살짝은 다릅니다. 유벤투스 스쿼드에만 집중했을 때 칼룰루로 3백을 만들고 캄비아프를 높게 올려 3-2-5를 만들 수 있는데 캄비아프의 인버티드로 만드는 3-2-5가 더 무난할지도 모릅니다. 2-4-4도 있는데 이땐 맥케니가 위에서 놀 필요가 있고 윙어 기용을 포기하고 4-3-1-2 느낌으로 맥케니, 코프메이너스까지 세트로 꺼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튀람, 로카텔리의 맥케니, 코프메이너스까지 미드필더들이 꽤 넘치는 편인데 일디즈를 왼쪽 윙으로 쓸 건지 공미로 쓸 건지에 따라 포메이션에 몇 명의 미드필더가 들어갈지 정해집니다. 실축 모티브로 가면 맥케니를 더 챙겨줘야겠고, 게임에서의 성능을 생각하면 코프메이너스를 어떻게든 살려서 쓰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으로 플레이하니까 어쩐지 더 냉철하게 선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전술입니다. 공수 모두 4-2-3-1을 유지했는데 수비 때 역할들을 평소와 다르게 가져간 게 특징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 하라를 따로 안 썼고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라를 써봤는데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고, 강한 압박의 보통 수비 라인 조합인데 중간 볼록만 쓰지 말고 가끔씩 강한 압박도 섞어봐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수들은 많은데 다 뜯어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안고 갔습니다. 블라우비치 이놈은 제대로 망했고 더글라스 루이스는 아스톤빌라로 돌아갔고 코프메이너스는 막막할 정도로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서 최근에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영입들이 죄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해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펜다르스나 데이비드스나 왼쪽잉은 일디즈가 더 나을 것 같고 원톱이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정말 그나마 타깃 포워드가 났습니다. 제그로바는 평을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자주 다쳤고 브레메르는 무난한데 파트너 센터백의 뇌절 여부에 따라 그림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주 지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화력이 안 따라와서 좀 답답했습니다. 켈리 브레메르로 가느라 출전 시간에 불만을 가진 가치를 1호 이적장에서 팔았습니다. 따라서 카바를 켈리 서브로 쓰면서 캄비아스 서브는 파리시를 따로 데려왔습니다. 홈에서는 유벤투스인데 원정 가면 우디네스인지 파르마인지 멀리서 유니폼 색깔을 보면 경기력이 헷갈립니다. 홈 원정 구분해서 전술을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기껏해야 전술 성향이나 수비라인 높낮이 조절 정도고 제일 좋은 건 능력치로 눌러버리는 건데 챔스 원정에서 빅클럽들 만나면 진짜 손도 못 쓸 정도로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뻥축구스러운 지침을 섞어야 그나마 나은 것 같고 블라우비치가 오락가락해서 공격수 영입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톱들 교통정리하려고 오펜다 데이비드를 왼쪽잉으로 돌려봤는데 평점이 6.2점 밑으로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세탁골 몇 번으로 날뛸 때도 있는데 왼쪽잉에서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 일지제를 썼던 이전 가이드만큼 뽑아내는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피파나 FM에서는 오펜다가 빠른 편이라 윙펜다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데이비드도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리그 우승, 코파 우승, 챔스 16강으로 마쳤습니다. 득점은 저조한데 실점 찍힌 거 보니까 생각보다 수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윙으로 쓴 오펜다가 가끔 날뛰었고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제그로바가 숨만 쉬어도 다치는 수준이라 얘 팔고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유베로 플레이할 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승을 놓치더라도 인테르는 때려잡자. 가급적이면 저는 모든 팀들 얘기를 객관적으로 꺼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한 팀의 팬인지라 싫어하는 팀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인테르가 독보적인 1등이고 나머지 팀들은 거기서 거긴데 축구팀이 축구를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이는 팀들도 딱히 안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대놓고 유베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하지만 국내 한정으로는 응원할 이유가 없는 팀이라 역설적으로 제 홍대병을 충족시키는 팀입니다. 일디즈도 키플레이어지만 개인적으로는 튀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블라우비치는 곧 FA라 걱정이 없는데 코프메이너스 임마는 살릴 방법이 있긴 한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나마 멀쩡한 감독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는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